보톡스 시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고 네. 이제 거기다 추가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거는 하면은 전체적으로 피부의 결도 좋아지고 또 모공도 좁아지고 하다 보니까 피부도 탄탄하게 해줘서 주름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이 든 분들은 네. 이제 리프팅 진행을 하시는 게 좋죠. 저희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라고 네. 좀 많이 얘기를 하시죠. 얕은 층과 깊은 층 같이 모두 잡을 수 있다. 같이 잡을 수 있는 시술인 거죠. 자, 오늘은 만인의 관심사자 고민거리죠. 바로 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름이 사실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원장님도 사실 피부 뭐 아직까지 젊으시고 되게 좋긴 하지만 약간씩 보이는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주름에 대한 고민은 좀 어떠세요? 사실 저도 주름에 대해서는 조금 네. 할 말이 많은데요. 네. 제가 미간 주름이 좀 굉장히 세게 지는 편입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은 지금 아실 네. 수 있는데 근데 그래서 사실 이 표정을 안 지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눈가도 제가 웃을 때 이렇게 눈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눈가 주름도 네. 좀 많이 지는 편이라 이제 주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네. 또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걱정만 하시진 않을 것 같고 피부까지 잘하는데 뭐 받는 건 없으시고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좀 주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래도 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게 네. 저희는 사실 전문가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주름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알고 여러 가지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저번 주에 보톡스 맞아서 사실 지금 이마 주름은 지금 아무리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짱짱한데요? 이게 지울 수가 없는 네. 상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시술 받고 관리도 좀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직접 상담할 때도 좀 이야기를 드리긴 하지만 이 주름이라는 게 약간은 비가역적 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미리 예방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주름 같은 경우에는 생기는 좀 원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되다 보면은 피부의 구조가 변화하게 됩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탄력이 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네. 주름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피부에 남는 자국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요즘 이런 표정을 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가 계속 표정을 지으면서 저희가 주름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그 표정을 많이 짓다 보면은 피부가 패이면서 생기는 게 주름이에요. 그래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나이테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계속 생기는. 그러면 어쨌거나 누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표정을 사실 안 짓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조금씩 다 생기긴 할 텐데 사람에 따라서 팍 생기거나 아니면 좀 천천히 생기거나 하는 이런 결정적인 요소나 개인차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정을 짓는 정도도 저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주름에 대해 고민에 대해 상담을 할 때 그것도 말씀을 꼭 드려요. 왜냐면은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사실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신기하신다거나 놀라신다거나 이제 그럴 때도 보면은 습관적으로 맞아. 어떤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주름이 표정이 지고 보이고 그래서 그럼 제가 지금도 방금 눈썹 올라가시면서 이마주름이 많이 졌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보톡스를 빨리 맞으시는 게 좋다라고 또 추천을 드리고 또 자외선 노출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외선은 정말 피부의 적이에요. 이제 주름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노화를 통해서도 줄어들고 탄력도 없어지지만 자외선도 손상을 주는 거죠. 피부에 탄력을 주는 콜라겐을 파괴하게 되는 그래서 자외선 차단도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흡연도 굉장히 뭐 이거는 근데 흡연 안 좋은 건 모두 다 아시겠지만 흡연도 정말 피부에 혈액순환도 방해하고 또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바닷가에서 서핑을 자주 했었는데 그 서퍼분들이 사실 태양빛 진짜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인스타 팔로우가 돼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정도 됐는데 지금 와서 이제 스토리나 피드 봤었을 때 얼굴 딱 보면은 이제 직접 드릴 수 있는 말은 예의에 어긋나서 안 되긴 하지만 확실히 노화가 좀 심하고 주름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참 어쨌거나 주름을 좀 예방하는데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군대를 현역으로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에 이제 간부님들을 보시면은 그분들이 정말 하루 종일 햇빛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주임원사분들 보시면 정말 무슨 70대 약간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피부는 이렇게 주름도 많고 하신데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의무병이었다 보니까 예방접종 같은 거를 할 때 제가 전산처리를 하면은 48 거의 뭐 저희 할아버지랑 비슷해 보이셨는데 피부 상태는 48이시고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정말 자외선 안 좋구나. 그리고 또 논문도 제가 하나 본 게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트럭 운전사들 있잖아요. 트럭 운전사분들은 아무래도 저희는 왼쪽에 앉아서 하니까 왼쪽으로 이제 햇빛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의미하게 왼쪽 얼굴과 오른쪽 얼굴을 비교해 봤을 때 왼쪽 얼굴이 더 노화가 많이 되고 주름이 많이 생긴다. 이런 논문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햇볕, 선크림 잘 발라주시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개인적인 요소, 뭐 생활습관 관리라던가 또 인상, 표정에 따라서 좀 주름 생기는 게 많이 다르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모든
모든 미용이 좀 그렇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병원에 와서 어떤 치료를 받아보기 전에 또 본인이 관리해 줄 수 있는 영역이 분명 있잖아요. 좀 어떤 부분으로 좀 예방을 미리 관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가장 신경 쓰는 거 딱 두 개입니다. 수분과 햇빛. 그래서 수분 크림이랑 네. 선크림 이거 정도만 꾸준히 발라주셔도 네. 좀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실 수 있고 그리고 선크림을 생각보다 좀 두껍게 발라주셔야 돼요. 당연히 나 이거는 약속이 있고 좀 예쁘게 해야 된다 하면은 너무 두껍게 바르실 수는 없겠지만 정말 내가 뭐 오늘 뭐 축구를 한다든지 뭐 테니스를 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바다에 놀러 간다든지 할 때는 정말 좀 하얗게 보일 정도로 두껍게 발라주시고 네. 또 이게 좀 쉬는 것보다 쉽게 지워집니다. 땀 같은 걸로. 그래서 하루에 최소 한두 번 정도는 더 발라주신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홈케어 생활 영역에서는 건조함을 좀 잡아주고 자외선을 좀 잘 차단해주되 실제로 자외선을 잘 차단하려면 두껍게 발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긴 해요. 정말 중요하긴 하고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고 그분들은 혼나야 됩니다. 요거를 듣고 해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또 실제로 반대급부로 많은 분들은 이미 이걸 하고 있는데 생긴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미 생긴 주름은 어떻게 하죠, 원장님? 이미 생긴 주름에 대해서도 네. 저희가 너무 깊게 패인 것만 아니면 어느 정도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톡스죠. 이제 주름에서의 기본은 그냥 당연히 보톡스입니다. 이제 사실 우리나라 피부과 시장이 지금 네. 굉장히 많이 커졌잖아요. 이렇게 커지게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거의 보톡스라는 굉장히 효과 좋은 무기가 들어오면서 지금 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주름이 생기는 원리는 우리가 표정을 지을 때 이렇게 파였던 것들이 자국이 남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저번 주에 이마 보톡스를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무리 눈썹을 들려고 해도 주름이 생기지가 않죠.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절대 페인 자국이 남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는 제가 20대 초중반 분들에게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게 아예 그때부터 꾸준히 보톡스만 맞으면은 사실 이론적으로 이렇게 페인 주름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미 생긴 주름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톡스를 맞아서 더 이상 페이지 않게 하다 보면은 저희 피부라는 거는 탄력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탄력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다시 관리만 잘해주면 펴지려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잘 놔서 탄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시술들도 굉장히 많죠. 이제 뭐 리프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를 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주름의 깊이와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제 잔주름 그리고 좀 이제 얕은 주름들 그런 피부가 얇으신 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전 소프웨이브 집속 초음파 기계인데 그걸 통해서 얕은 부분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아줄 수 있는 약간 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기계인데 그런 것들이 잔주름을 커버할 수 있는 그 얕은 부분에 있는 피부가 얇으신 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전통의 강자가 있죠. 울세라 없는 병원 사실 거의 없잖아요. 울세라는 깊은 층에 정확히 또도도도도도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그리고 초음파를 보면서 주입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깊은 주름 피부가 이제 아까 너무 얇지는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탄력까지도 챙길 수 있는 살이 조금 처져 계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름하면은 리프팅 장비랑 이제 보톡스에 대해서 좀 설명해줬고 어떻게 보면은 보톡스기를 바로 딱 해줬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주름 고민해서 좀 바로 먼저 찾아볼 수 있는 좀 전문적인 피부과 시술은 보톡스가 가장 진입장벽이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좀 풍선에 비유를 하는데요. 어쨌거나 사람 얼굴이 이제 풍선이다 하면 이 껍질이 있고 안에 들어차 있는 공기가 있어. 공기가 빠진다, 즉 내 피부에 진피가 좀 빠지고 쪼글쪼글 탄력을 잃고 볼륨이 꺼진다 하면은 바깥이 좀 팽팽하더라도 쭈글쭈글쭈글 하면서 이제 주름이 생기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 부분을 좀 볼륨을 채워줬을 때 또 팽팽하게 해줄 수가 있고 그 외에 바깥에 이제 껍질 부분이 또 자체적으로 이제 노화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껍질을 좀 펴주는 시술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이제 원장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보톡스나 각종 리프팅 장비 얕은 층에 들어간 것들은 바깥쪽을 좀 잘 다려줄 수 있는 시술이 될 것 같고 또 얼굴이 볼륨이 너무 없어가지고 주름이 잡히는 분들은 이걸 또 채워주는 시술 같은 거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원리가 좋다면 좀 병행을 했었을 때 좀 더 효과를 잘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이대에 따라서 주름이 얼마나 깊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좀 추천할 수 있는 시술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말로 한 20대, 30대 아직까지 주름이 깊지 않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좀 주름 펴는 조합과 한 50대, 60대 이제 제법 주름이 어느 정도 잡히고 좀 진해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름 펴는 조합 한번 추천 좀 해주시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추천 한번 해봐 드릴게요. 20대, 30대 이제 좀 아직 젊으신 분들
분들은 기본적으로 표면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표면에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술. 일단 보톡스는 당연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주름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이건 맞아야 돼요. 예방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제가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평소에 어떤 표정을 많이 짓고 어떨 때 주름이 많이 잡히냐. 너는 이마 주름이 많이 잡혀, 너는 눈가 주름이 많이 잡혀 했을 때 그런 게 있다면 그거에 맞춰서 보톡스 시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거는 나이가 좀 어리시면은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가격이 싼 시술들, 예를 들어서 윈모드 중에서 이제 포마 모드 또 굉장히 가벼운 리프팅 레이저 굉장히 좋거든요. 포마 모드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피부의 결도 좋아지고 또 모공도 좁아지고 하다 보니까 젊은 분들에게서 피부도 탄탄하게 해줘서 주름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젊은 분들 주름의 특징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피부에 좀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해부학적으로 그냥 원래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기셔가지고 잡히는 주름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도 팔자주름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팔자주름이 특히 좀 깊게 잡혀있는 경우에는 그런 이제 타고난, 예를 들어서 원래 여기가 꺼져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륨을 채워주는 뭐 필러나 주베르 볼륨 같은 시술들을 좀 과하지만 않게 진행을 한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이 든 분들은 좀 어떤 게 괜찮을까요? 나이 든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보톡스는 맞았다는 거는 전제로 깔고 가겠습니다. 보톡스는 이제 깔고 간 다음에 리프팅을 좀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죠. 거기서 이제 저희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웨이브와 울세라를 같이 조합해서 받는 시술이에요. 합쳐서 저희가 뭐 소프세라라고 요즘 많이 얘기를 하시죠. 소프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얕은 층에 정확히 좀 레이저의 에너지를 쏴서 얕은 층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울세라는 깊은 층에 정확히 레이저를 쏴서 깊은 층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제 둘이 같이 받다 보면은 얕은 층과 깊은 층 모두 같이 잡을 수 있는 시술인 거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시술에 대해서 좀 기대하시는 것도 있고, 사실 시술 받았을 때 한 번에 좀 받으시는 게 더 좋잖아요. 사실 다운타임도 있고 통증도 있고 사실 시간에 대해서 오는 것도 좀 쉽진 않은 일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얕은 층과 깊은 층을 모두 잡아줄 수 있으면은 굉장히 또 만족도도 좋고 뭐 효과도 좋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어쨌거나 젊은 분들은 이제 간편한 좀 간단한 리프팅 레이저와 전체 보톡스 조합을 좀 추천드리고, 조금 연령대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관여도가 있고 세기가 올라간 리프팅 레이저와 보톡스 조합이면은 비단 주름뿐만 아니라 얼굴 다른 부분, 뭐 탄력이라던가 볼륨이라던가 꺼짐 전반적인 부분에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오늘 주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 많이 해보았는데, 주름이 고민인 분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시죠. 주름은 정말 만인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또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가 고민이 있으시면은 빨리 저희 전문가들이 찾아오셔가지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효과 좋은 것도 추천받으시고, 그래서 한번 같이, 저도 고민이니까요,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